미국의 50에서 64세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맥킨지 컨설팅 속에 나타난 재정 노하우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추학입니다. 맥킨지에서는요, 저축에서 지출로 미국의 은퇴 챌린지에서 두 번째 전선이 등장한다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미국의 예비 퇴직자인 50에서 64세 이분들 중에 무려 80%가 은퇴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구분해서 보면요. 오른쪽 그림의 검은색 세이프티 넷이라고 되어 있는 안전망, 이 부분에 약 한 20% 정도는 국가의 안전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27% 정도는 은퇴하기 전까지 필요한 은퇴 자금을 모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무런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34%인 경우에는요, 아마 이제 간당간당한데 어떠한 변수가 없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뭐 전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간당간당하다라고 얘기하고, 단 약 한 20% 정도, 19% 정도만 그래도 아마도 재정적으로 은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위 19%, 약 20%인 사람들 중에서도 또 13% 정도만 뭐 여러 가지를 다 감안했을 때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급격한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출을 아마 대폭 삭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혹시 내가 가진 집이라는 주택 자산을 활용을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야겠다. 또는 사회 안전망을 이용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초강대국인 그곳에서 현재 약 13%만 안전하게 은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큰 이유들을 또 살펴보면요. 어떤 도도한 흐름과도 상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어봤더니 나 조기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직장을 떠난 경우도 발생을 했고요. 요새는 이제 워라밸이라고 해서 또는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일찍 은퇴를 하고 싶은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 이런 트렌드가 하나 잡히고요. 더 무서운 것은 그 극심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이제 차량 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른 휘발유 값, 또 식료품 값, 그리고 또 주거 비용, 이런 간당간당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주는 것은 특히 대출을 받았을 때 그것의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상이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은 돌봄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어떤 안전적인 혜택보다는 개인이 사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비중이 아무래도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 비중을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로 잡히는 게 역이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지만 어떤 의료 체계 이런 것들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임명록 교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이스크림은 1년에 7%씩 녹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100이라는 돈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7원씩 없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될 거고요. 또 우리나라는 IMF 때도 경험했겠지만 환율이라는 것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부채를 가졌을 때 이 빚이라는 것이 금리가 높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를 뭐 100을 내던 분들이 지금처럼 3배, 4배 올라가게 된다면 300, 400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 전문가들은 현금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머리가 아픈 것이 현실입니다. 재정적 노하우에 대한 관심과 이러한 지식을 쌓아줘야 된다라고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저도 뭐 30년 거의 금융을 공부하고 있고 현재도 투자자로서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배우는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새롭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일반 은퇴자나 퇴직자들이 누구나 다 비슷하게 뭐 요새 유튜브는 많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의 경우에 이러한 재무적인 관심도나 그러한 시간이 부족했을 경우에 맞닥뜨릴 부담감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보고서 속에 있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공공의 안전망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 새겨둘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많이 쓰던 사람들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지출을 관리하는, 즉 현금 흐름이라는 개념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주택 자산이라는 것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택연금이라는 그래도 튼실한 제도가 있을 때는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치솟는 의료비, 그리고 특히 이제 생애 마지막 돌봄 비용에 대한 부담은 너무나도 극심한데요. 이것을 지키는 것은 지금 당장 하루에 30분이라도 현장에서 매일같이 산책을 한다거나 걷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 돌봄에 대해서 1인 가구들도 굉장히 늘고 있죠. 한 3, 40%까지 치솟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혼자서 끙끙댈 것이 아니라 주거 공동체 모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림으로써 최저의 마지노선인 아니면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들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금 흐름이라는 그런 키워드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얼마를 쓰고 나가고 해서 현재 얼마가 남았고 이것이 어떻게 지속될 건가에 대해서 가계부를 쓰는 아주 사소한 행동, 습관들이요. 이러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노인들이 하거나 시니어들이 하는 작은 일자리, 특히 이제 노인 일자리 뭐 30만 원 미만이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그 30만 원이 갖는 그 가치,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에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긴 세월, 100살, 120세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촘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 그래서 오늘을 사는 설레임,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